외국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꼭 들어가야만이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손원식 회계사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근무한 지 8년 정도 된 한국 공인회계사이고요.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세무, 법령, 여러 가지 관세 관련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베트남에 투자한 창업주들이 고려해야 될 만한 법령, 세무, 관세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성신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들의 기장에서부터 회계, 세무신고, 회계감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공인회계사고요. 8년 동안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국에서 투자하신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스타트업 분들의 투자 설립부터 회계, 감사, 세무, 관세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 정리나 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베트남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법인, 외투법인과 로컬법인 설립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잘못 알려진 부분도 조금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베트남에서 법인하고 개인 사업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이제 차명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적 보호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개인 소득세 내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그런 구분이 가능할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 반드시 챙겨야 될 세무랑 회계 관련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이 한국과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과 이런 부분이 다르다. 내지는 또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다 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지를 받고서 어느 수준의 이제 답변을 준비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나 회계에 대한 이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좀 구분하고 어떻게 왜 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세금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이익을 낼 때 이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법인이 내는 거는 유사하지만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최종 소비자가. 다만 법인이 대신 걷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매출을 할 때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죠. 100원의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를 곱한 뭐 10%면 10원이 매출 부가세가 나오고 그걸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영업을 하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그 매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 부가세는 공제를 해서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부담하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뭐 계약서 이런 증빙들이 명확해야 되고 쓰임이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제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놓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부가세를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법인이 뭐 가산세나 페널티를 받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납부하는 세금이 이제 개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는 이제 개인이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받는 소득
급여죠, 그죠? 보너스라든지 그거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만 이제 법인이 개인들한테 지급할 때 그 급여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해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세금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제때 신고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예정 신고 납부를 하고 연말에 또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부가세, 개인소득세는 분기별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연말에 또 확정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의 구분별로 신고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것가 있는데,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또 작성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제 회계 기준이, 한국은 이제 IFRS를 도입했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IFRS랑 조금 차이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령상 외국 기업은, 외국 지분이 있는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는 기간은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신고 의무를 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베트남에서는 이제 비용 인정 여부입니다. 어떤 그 사업 활동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면 그 관련 비용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증빙들도 잘 받아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어떤 거래를 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비용 인정이 되고, 그리고 관련 계약서라든지 그 관련 내용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다 모아놓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에 법인이 있으시거나 법인이 투자해서 베트남에 운영하실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는 소득이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신고할 때 이제 누락되는 경우 이제 베트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한국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 자체는 베트남 원천 소득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제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 법도 머리가 아픈데 외국인 베트남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설립할 때는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그거를 정하셔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이제 투자허가서라는 걸 받으시는데, 그 투자허가서를 받으실 때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정의를 해서 그 비즈니스 활동을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이제 관련 영업 활동에 관련 비용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려고 하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에서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립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세무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내부 규정이 있어서 모든 직원들한테 주는 거면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이제 분류가 돼서 복리후생비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개인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에게만 지급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베트남 세법의 이제 좀 특징입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게 개인한테만, 특정 개인한테만 지급되면 개인소득세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 규정 이런 걸 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그 뭐 주재원들 학비나 이런 지원을 받는 거는 이제 면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개인소득세라든지 내부 규정에 포함하고 있어야 그게 면제가 됩니다.
뭐 그러한 혜택들도 이제 내부 문서화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법인세 관점에서 인센티브, 법인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역, 이제 공장을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단에 이제 설립을 하면은 공단에 설립되면 지역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일정 기간 면제, 그다음에 감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류는 이제 산업, 뭐 하이테크라든지 중요 부품 산업, 제조업을 할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IT 우리 창업하실 때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경우에 법인세 인센티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조 조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원재료를 수입해서 수출을 한다 하면은 그 원재료에 대한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베트남은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수출 전용 기업에 대해서는 EP라고 해서 수출 전용 기업 관부가세를 이제 면제해 주는, 그렇게 최초 설립 단계부터 그렇게도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류로 남겨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문 계약서도 같이 베트남 계약서랑 같이 작성을 해서 서명하시는 게 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요. 믿을 만한 베트남 직원은 어떻게 찾나요? 믿으려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뺏길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실제로도 교민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어느 식당 사장님이 베트남 직원 명의로 했다가 뭐 식당을 홀라당 뺏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까 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현지인의 차명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설립했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믿을 만한 베트남 직원은 어떻게 찾을까요? 베트남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느끼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업이 커갈수록 프로세스, 아까 이제 그 내부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성장에 중요한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이제 성장할수록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제3자의 검토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기업이 성장할수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베트남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업이 커갈수록 그런 내부 프로세스, 내부 통제는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또 베트남에서 창업을 고려하면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현지 파트너와 협업, 그리고 독립 운영. 이 아마 창업할 때 이제 베트남 현지 사람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창업을 하겠느냐, 뭐 혼자 하겠냐, 이런 의도도 아닐까 싶은데요.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예, 그 아까 이게 질문이 아까 투자자 협업 동업은 이제 한국인들까지 동업인 거고, 요거는 이제 현지인과 동업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이게 베트남인이냐 한국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뭐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역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영업 측면에서는 이제 파트너와 협업이 필요하면 같이 협업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법인 설립할 때 아까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법인이 아니라 이제 현지인의 이름을 빌리면은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제 뭐 우리 외국인이 근무를 베트남에서 하려면 워킹 퍼밋이 필요한데 워킹 퍼밋을 뭐 빨리 받는다든지, 뭐 법인 설립이 빨리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현지인이 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뭐 물류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현지인들의 꼭 들어가야만이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법적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 파트너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노이 한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